어이, 야, 패스!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짐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못 받아? 갑자기 던지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거 의수란 말이에요. 쓸모없어. 어차피 싸구려면서.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35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선천적으로 오른팔이 없는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다. 하지만 요즘 기술의 발전은 대단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수를 달고 생활한 덕에 보통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렴. 이 가르침에 따라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아따루, 너 전교 2등이네. 대단하다. 땡큐. 그런 일상을 보내던 나에게는 동경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건 바로 차라드 히어로라는 만화의 주인공 차라타. 평소에는 양아치 같은데 막상 중요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구하러 나타나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무려 그 캐릭터도 의족을 단 히어로였다. 멋있다. 나도 언젠가 차라타처럼 되고 싶어. 아니, 될 거야. 난 차라타가 되겠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치고 말투가 경박한 건 이 차라타의 영향인 것이다. 그 후 사회인이 되어 여러 일을 경험하고 사정이 생겨 이 스카택배의 서영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나는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기로 정해두었다. 그러는 편이 상대도 괜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나로서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첫 출근해서 다른 직원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 오늘부터 이 서영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야마모토 아타루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의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치는 일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타루를 잘 서포트해주도록 알았지? 네! 그럼 담당은 사카가미. 지금 너 혼자지? 네, 전에 있던 놈이 그만둬서 지금은 혼자입니다. 좋아, 아타루는 사카가미랑 같이 4번지부터 7번지를 맡아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그럴 순 없지. 우리 운송회사는 2인 1조로 배달하는 게 교체되니까. 요즘 주차 위반 단속도 심하거든. 채, 귀찮게. 뭐라고 했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며 힘내도록. 이상! 사카가미 씨, 잘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너랑 팀을 짜야 하는 거야? 귀찮게. 하지만 뭐 됐다. 아무튼 내 발목은 붙잡지 마라. 나는 무조건 정시에 퇴근하고 싶으니까 우선 오늘 배달해야 하는 짐을 트럭에 싣자고. 이걸 다요? 양이 엄청 많네요. 야, 패스! 야야!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는 무슨, 짐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못 받아? 갑자기 던지는데 어떻게 받아요? 쓸모없어. 어차피 싸구려면서. 저기요, 이거 차 한 대 값 정도거든요. 제 몸의 일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요. 몸의 일부 좋아하네. 그럼 이 정도 패스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고작 이걸로 불평하는 놈이 운송업을 할 수 있겠냐고. 누구든 갑자기 던지면 반응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막 들어온 신입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여러 직장을 경험해왔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입은 좀 험하지만 온오프는 확실한 남자. 아무리 무례한 말을 들어도 정중히 반박하는 편인데 이 몰상식한 남자에게는 그것도 의미가 없었나 보다. 난 고객의 택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화내는 거야. 알겠냐? 만약 이게 깨지는 택배였으면 어쩔 뻔했어? 야,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던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됐다. 넌 말이 안 통해. 벌로 이 짐 다 트럭에 실어. 이걸 다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엄격히 교육해야지. 야, 더 팍팍 쏴야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끝내겠냐? 저도 알아요. 왜 넘어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손가락질하며 웃는 선배. 나는 이 단시간에 배웠다. 이 사람은 청개구리같이 성가신 사람이라는 걸. 남이 화내는 걸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효과적인 건 너 왜 의수를 달게 된 거야? 야, 무시하지 마! 완전히 무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정답인가 보다.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이제 겨우 반인가. 힘든 일이네. 야, 망할 고물! 내 질문에 대답하거나 빨리 짐을 싣던가 해! 어휘력이 초등학생 수준이구만. 그렇게 재촉할 거면 선배도 도와주세요. 싫은데. 그럼 적어도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싫은데. 진짜 못해먹겠네. 특별수당 청구나 할까? 당신은 왜 그렇게 남이 상처받는 말만 하는 거죠? 소통. 내 의수가 사이코건이었으면 지금 당장 널 싹쓸 거다. 평범한 의수인 것을 감사해라, 이 망할 자식. 그럼 평범한 소통을 하죠. 선배는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지.
그게 다예요? 그거 말고 뭐 있어? 누가 좋아서 이딴 일을 하겠냐고. 무거운 짐 옮기고 뛰느라 땀 벌벌 흘리고 이런 일이 뭐가 좋다고? 고객에게 짐을 전해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기쁘지 않은 건가요? 너 바보냐? 그런 게 뭐가 기쁘다는 거야? 그럴 거면 TV나 줄 것이지. 최악이네요.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거면 다른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보구만. 돈 말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게 뭔데요? 이렇게 일을 후배한테 떠넘기고 땡땡이 치는 거지. 우와, 최악이네요. 시끄러! 그렇게 말하고 선배는 피우던 담배를 내 오른팔에 던졌다. 말도 안 돼. 상식이란 걸 엄마 자궁에 두고 왔냐, 이 자식?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가 건방지게 구니까 교육 좀 해주라는 것뿐이야.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물상식한 사람 101명을 냄비에 넣고 끓여 태어난 것 같은 무기력 몬스터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나는 머리가 아파왔다. 혹시 전임자가 그만둔 것도 이 자식의 갑질의 원이 된 거 아니야? 그런 안 좋은 예감을 품으면서 우리는 배달하러 출발했다. 일단 첫 건물은 이 차라트 빌딩이군. 너 혼자 갔다 와. 헐, 처음은 같이 가주세요. 채,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배달이라 직접 전해주지 않고 현관 앞에 두면 돼. 상대한테 비대면으로 배달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초인종 누르고 비대면 배달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고 고객이 허락한 경우에만 비대면 배달을 하는 게 규칙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 말이야. 그런 규칙 지키는 놈은 없어. 하지만 만약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시침이 떼면 돼. 어차피 의뢰인이 택배에 보험을 들어댔을 테니까 만에 하나 파손돼도 문제없어. 그렇게 말하고 선배는 트럭에서 이 빌딩의 택배를 한꺼번에 꺼냈다. 그리고 중국집 배달처럼 쌓아올린 짐을 들고 배달해야 하는 집 문 앞에 서더니 102호 사토님 택배입니다. 있는 힘껏 택배를 바닥에 던지는 거 아니겠는가. 자,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오면 모르냐? 비대면 배달이지. 다음 105호 야마다님 택배입니다. 그건 문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잖아요. 상자가 찌그러지겠어요. 너도 해볼래? 재있음. 무슨 그만하세요. 뭐 보긴 하라고. 마지막은 그렇게 말하더니 선배는 농구 슈팅을 하듯이 폼을 잡고 3점 슛. 좋아 배달 완료. 사카가미의 참혹한 배달 방식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설마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배달한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 배달 방식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분명히 클레임 들어올 거예요. 야야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다 보험 들은 거야. 게다가 우리가 정중히 배달하든 대충 배달하든 망가질 땐 망가져. 그럼 조금은 스트레스 발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선배는 운송업자로서 책임감이나 자존심도 없나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선배 때문이에요. 아무 말 안 해. 진짜 중요한 택배는 비대면 배달하는 업자한테 맡기지도 않거든. 자 다음 배달은 여기야. 30초 준다. 무슨 뜻이죠? 31초 안에 배달하고 와. 그건 불가능해요. 아직도 짐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이걸 하루 만에 끝내려면 그 정도로 빨리 끝내야 돼. 잘난 듯이 내 배달 방식에 불평할 거면 어디 한번 해봐. 아, 알겠습니다. 준비 땡. 이 자식 일일이 짜증나게 굴어. 어디 보자. 404호 여기다. 네. 스카 택배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어라, 웬일이지? 평소에는 그냥 두고 가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나? 아, 네. 오늘은 제가 다행이다. 전에 하던 사람은 태도가 진짜 안 좋았거든. 인사해도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 택배가 엉망이 된 적도 있었어. 그런가요?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담당자에 대해서는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카 택배를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담당자라면 안심이야. 잘 부탁해.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만이 있을 경우 본사로 전화해주시면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심각하네. 이런 시간이. 3분 17초 느려. 저기요, 30초는 무리수예요. 아, 너 배달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만둬라.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힘들다. 무능한 직원을 떠맡은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짐도 제대로 못 옮기고 시간도 내 11배는 걸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제 됐다. 너 오늘은 그만해라. 이래서 끝이 안 나겠어. 그 이후 배달은 사카가미 혼자서 했고 나는 그동안 차 안에서 대기해야 했다. 더는 용서 못해. 그리고 오늘 몫의 배달을 마치고 영업소로 돌아가자 우리는 소장님의 호출을 받았다. 이봐, 사카가미 하타루. 잠깐 나 좀 보지. 네, 무슨 일이시죠? 너희 오늘 차라트 빌딩에 배달하러 갔지? 차라트 빌딩. 아! 사카가미가 택배를 농구처럼 던진 곳이라는 게 바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카가미는 뻔뻔한 얼굴로 모르는 척.
이 자식의 두꺼운 얼굴 가죽에 오히려 감탄이 나왔다. 네, 갔는데요. 그게 왜요? 클레임이 들어왔어. 도착한 상자가 찌그러져서 안에 들은 정밀기계가 고장났다더군. 설마 너희가 한 짓은 아니겠지? 아니, 저희는 문제없이 전달했습니다만, 그치? 해죽거리며 이쪽을 보는 사카가미를 무시하고 나는 반격에 나섰다. 아니요, 선배가 택배를 던졌습니다. 뭐? 너 무슨 말이야? 지어내지 마! 아, 맞다. 짐을 싸올 때 택배를 떨어뜨렸었지? 그건 선배가 갑자기 던져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 나는 중요한 택배를 던지는 짓은 안 해! 적당히 하세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야! 아, 됐다. 아무튼 클레임이 들어온 이상 우리로서는 사죄하러 가야 돼. 전 싫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선배가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 있던 저에게도 책임은 있으니까요.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트집 잡지 마! 증거라도 있냐? 안 되겠다. 이제 한계야. 아, 진짜? 그런 건 나중에 들을 테니까 아무튼 아타루. 너무 늦어지면 고객한테도 배가 갈 테니 바로 가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미안하군. 안녕하십니까, 사토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네. 저 스카텍베이 야마모토라고 합니다. 아, 스카텍배. 이번 일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저기 이거 봐주실래요? 너무하지 않나요? 판매 회사에 연락해서 색을 보내주기로 해서 괜찮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런 게 현관 앞에 놓여 있으면 기분도 안 좋고 댁내 회사를 믿을 수 없게 되잖아요. 정말 고객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신가요?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 있어서 연락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여기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달라고 관리분에게 부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엄정히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렇게 거주인인 사토 씨가 차라트 빌딩의 관리실에 연락해 주신 덕분에 복도 감시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영상은 나와 소장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안녕하십니까? 이봐, 사카가미, 잠깐 나 좀 보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부터 심각한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사카가미 씨. 야, 왜 그래? 정장까지 입고. 오늘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자기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스카텍베의 사장 야마모토 아타루입니다. 사장님? 아니, 진짜 하나도 안 웃기거든. 사카가미,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이야. 그럴 수가, 거짓말이야. 애초에 사장님이 왜 이런 영업소에? 사실은 이 영업소의 클레임이 본사에 많이 들어왔거든. 원래라면 소장한테 들으면 되겠지만 영업소 현장을 봐두는 것도 사장으로서 중요한 일이니 신입인 척을 해서 잠입했던 거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넌 해고야. 그럴 수가. 나는 어제 하루 너와 같이 일을 하고 정말 실망했어. 이런 사원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짐작가는 부분은 산더미처럼 많겠지? 수많은 폭언에 신입으로 들어온 나에게 일을 떠넘기고 선배로서 도와주기는커녕 담배를 던지기까지. 이걸 봐! 완전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장난으로 그런 건데. 장난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 의수는 몸의 일부라고 말했지. 그런데 이렇게 검게 태워버리다니. 이게 사람의 팔이었다면 화상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야. 에이, 과장은 사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쉽게 교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입 다물어! 네 인성이 심각하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 배달할 때 택배를 다루는 방식이야.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이 농구를 하듯이 택배를 던질 때 눈을 의심했어. 우리한테는 고작 몇만 개 중 하나의 택배일지도 몰라. 하지만 고객한테는 단 하나의 택배라고. 그런데 넌 그러니까 그건 보험으로. 적당히 해. 나는 너 같은 놈을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내가 짐을 대충 다뤘다는 증거가 있나? 당신이 그냥 지어낸 거 아니야? 자, 네가 바라는 증거다. 어제 니놈 대신 사죄하러 갔을 때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지. 니놈이 택배를 던지고 차고 내던지는 틀림없는 증거다. 이건 경찰에 제출할 거야. 게다가 나에게 한 갖가지 폭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지. 당장 여기서 나가! 그렇게 말하며 사카가미는 허둥지둥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그 후 나는 경찰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고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재판을 일으켜 사카가미에게 회사에 다대한 손해를 입힌 대가로 1001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것과 별개로 내 의수에 담배를 던진 건은 경찰에게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실형 판결은 어려워 보였지만 아무튼 사카가미의 지옥행은 확정되었다. 이 일은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이번 건으로 폐를 끼친 고객들에게는 나를 포함해 임원들이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회사로서 제대로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포함한 이사들이 각 영업소에 잠입해서 사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번 떨어뜨린 신뢰는 되찾는 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성실성의껏 고객과 마주하면 우리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도 기회를 바꿔서 야마모토 아타루 사장으로서 힘내야 할 순간이다.